60대 주부의 인생 이막을 여는 의외의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작은 갈등이 한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내 불화를 넘어 자아 찾기와 진정한 독립을 담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0해 전 박순희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던 그때 순희의 하루는 분주하고도 행복했어요. 첫째 병석이와 둘째 지훈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병석이가 뛰어와 자랑하던 날 순이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답니다. 특히 병석이는 공부도 잘하고 싹싹한 성격에 주변 어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어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괜찮아 병석아. 감기일 뿐이야. 금방 나을 거야. 처음에는 그저 계절성 감기라 여겼지만 열이 사흘이 지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 했고 폐렴은 곧 폐혈증으로 번졌죠. 순이는 밤새 병석이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순이의 기도를 듣지 않았나 봅니다. 일주일의 사투 끝에 병석이는 그만 작은 눈을 영원히 감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순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죠. 그 사진 속 병석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 저 괜찮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어요. 술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죠. 순이에게 남은 건 6살 배기 지훈이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훈이만큼은 절대 부족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순이는 홀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훈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열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번 돈은 모두 지훈이를 위해 썼죠.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지훈이가 장난감을 가리킬 때마다 순이는 무조건 사주었어요. 주변에서는 애를 버릇없이 키운다고 말했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첫째를 잃은 상처가 너무 컸기에 둘째만큼은 원하는 것 다 해주며 키우고 싶었거든요. 지훈이가 커갈수록 순이의 헌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지훈이가 원하는 해외여행비까지 모두 순이가 부담했어요. 취업 후에도 월급이 적다며 용돈을 달라면 기꺼이 통장을 열었죠. 이런 순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칠 텐데. 하지만 순이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28배 결혼을 했을 때도 순이는 새 신부 지수에게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라며 자신의 적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의 반을 순이가 마련해 준 거였죠. 2개월 전부터 지훈이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순이는 속으로 바쁘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집이 좀 어질러졌는데. 순이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순이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버스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30층짜리 건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산다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이는 지훈이가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렸어요. 유치원 소풍날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넣어줬으니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당부했던 기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달리던 지훈이의 모습.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16번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와줬네요. 지훈이가 반쯤 눈을 감은 채 하품을 했어요.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신발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어머나, 순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소파 위에는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텔레비전 앞 탁자 위에는 시들어버린 라면, 국물이 담긴 그릇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뭐니? 순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새 지수가 많이 피곤해서요. 집안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엄마, 우리 청소기는 저기 수납장에 있어요. 저는 잠깐 씻고 나갔다 올게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훈이는 순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납장에서 청소기를 꺼냈어요. 부엌으로 향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어요. 3일은 묵은 것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니? 너희는 집안일을 전혀 안 했구나. 순이는 고무장갑을 끼며 생각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소리를 내며 그릇을 닦는 동안 지훈이는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 전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혹시 저녁도 해주실 수 있죠? 지훈이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가서 일 보고 와. 저녁은 내가 차릴게. 지훈이가 나간 후 순이는 빨래더미와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까지 마쳤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지만 집은 겨우 사람 사는 모습을 갖췄을 뿐이었어요. 순이의 손은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는 아파서 펴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순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며느리 지수가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었지만 화장은 어젯밤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이고 지수야, 많이 피곤했나 보네. 순이가 물었어요. 네. 지수는 하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순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기만두요. 고기만두. 순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고기만두는 만들기가 무척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반죽을 하고 소를 만들고 빚어내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죠. 네, 고기만두요. 사실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서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기만두를 만들어서 찜기에 올려놓으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다지고 양파와 부추를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도록 반죽을 치대면서도 마음속에는 첫째 아들 병석이가 떠올랐어요. 병석아, 엄마가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만두를 빚으면서 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3시간의 정성 끝에 60개의 고기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이의 손가락은 반죽과 고기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바닥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주방 식탁 위에는 방금 빚은 만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얀 밀가루 옷을 입은 만두들은 마치 작은 병사들 같았죠.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수가 주방으로 들어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맨 얼굴에 화장을 한 지수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칠부 청바지에 핑크색 니트를 입은 모습이 상쾌해 보였습니다. 이제 찜기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수가 물었어요. 순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찜기에 물을 붓고 만두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판을 채우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이는 고개를 들어 지수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달려가 어머니를 맞이했죠. 엄마 왔어요? 어머님이 고기만두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수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걸어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수가 음식을 못해서 늘 걱정인데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두어서 복받았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찜기에 만두를 올려놓던 손이 멈췄어요. 지수와 그 어머니는 거실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작은 목소리로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이의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두어서 복 받았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찜기에 올려놓으려던 만두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만두가 담긴 대접 전체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순간적인 충동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간 쌓아온 분노의 폭발이었을까요?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대접을 들어 그대로 식탁 위에 엎어버렸어요. 60개의 만두가 식탁 위로 쏟아졌고 몇몇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 지수의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안하구나. 손이 미끄러졌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본 지훈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거잖아.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에 순이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일부러 그랬어. 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뭐야? 쓰고 버리는 휴지야? 너희 장모님 대접하려고 나를 이용한 거야?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아?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내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너희 일이라고.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바빠서 그런 건데 엄마가 더 잘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부서졌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나는 너의 하인이 아니야.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내 어머니야. 너는 그걸 잊어버린 것 같구나. 순이는 앞치마를 풀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지수와 장모는 묘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엄마, 지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그만. 순이가 손을 들어 지훈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는 말하지 마. 난 이제 갈 거야. 순이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혹은 장모가 자신을 붙잡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순이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순이는 저녁 공기를 맞으며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저녁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왜 우는지, 누구 때문에 우는지 순이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순이는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어요. 아들의 집에서 저지른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만두를 엎지른 것,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낸 것, 그리고 그 집을 나와버린 것까지 3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었어요. 병서가, 엄마가 잘못한 걸까?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병석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40살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가끔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듬직한 아들이 되어 있었겠죠. 저녁밥은 드셨어요? 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벤치 맞은편에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아직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먹었어요. 같이 먹을래요? 저기 분식집이 맛있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 처음 짓는 미소였어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손녀딸이 여기 산다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오늘은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내일로 미뤘어요.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들이 여기 살아요. 오늘 집 청소하러 왔다가 그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다 컸으면 스스로 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줄 순 없잖아요. 순이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희생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식집을 나와 헤어지며 할머니는 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뒤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순이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할 때인 걸까요? 집에 도착한 순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눈가와 입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았어요. 베개에 머리를 눕히자마자 순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의 일들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꿈속에서 순이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울음소리였어요. 순이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죠. 하얀 방 안, 작은 요람 속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레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석아. 병든 날 밤 고열에 시달리던 병석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건강하고 통통한 아기 병석이었습니다. 순이는 울면서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 병석이의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놀라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저한테도 지훈이한테도 충분히 잘했어요. 병석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지훈이한테서 벗어나도 돼요, 엄마.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을 꼭 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병석이가 작은 손으로 순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고 지훈이를 위한 거예요. 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죠. 새벽 3시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꿈속 병석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30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무언가가 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훈이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박순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살아보겠다고. 창가에 놓인 선인장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선인장이었어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끈질기게 살아있었죠. 순이는 그 선인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끈질기게 살아야겠구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웠죠.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어제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야 했어요.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 매달 저금해오던 통장, 결혼 선물로 주려고 모아둔 통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따로 모아둔 통장까지 모두 10개가 넘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은행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통장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촌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모두 버리고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을, 지훈이에게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닌 순이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마지막으로 순이는 거실 한쪽에 모셔둔 병석이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작은 재단에는 항상 신선한 과일과 물이 놓여 있었어요. 순이는 사진 속 병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석아, 이제 엄마도 나를 위해 살아볼게.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하나로 합친 후 순이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파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요새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주머니 집은 남양의 역세권이라 금방 나갈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내놓는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지훈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어제는 미안해요. 제가 좀 화를 냈네요. 순이는 말없이 지훈이의 말을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아. 엄마 탓이야라고 먼저 사과했을 텐데 오늘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갑자기 그러셔서 놀랐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지수가 집안일에 소질이 없는 거. 지훈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지훈아, 순이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난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아, 네. 그럼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죠? 다음 주에 지수 부모님이 또 오시거든요.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여전히 아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지훈아, 이제 그만하자. 순이가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너희 집 청소하러 가지 않을 거야. 그건 너와 지수가 할 일이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제 화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이건 내 사과 문제가 아니야. 순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삶의 문제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전화 너머로 지훈이의 당황한 침묵이 느껴졌어요. 아마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을 겁니다. 항상 네, 알았어라고 대답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변화가 누군가의 영향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어쩌면 평생 자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이건 내 결정이야. 집도 팔 거고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집을 판다고요?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왜요? 엄마, 혼자 그런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얘기해요. 그럴 필요 없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이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한 것이었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이는 창가의 선인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선인장이지만 순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자라고 있었죠. 순이는 물을 한 컵 따라 선인장에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다음 날부터 순이의 삶은 바쁘게 돌아갔어요. 집을 정리하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일까지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어요. 의사는 좀 더 자신을 챙기세요라고 조언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집은 놀랍게도 빠르게 팔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대로 역세권이라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순이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30해 전 남편과 병석이를 떠나보내고 혼자 지훈이를 키우며 이 집에 들어왔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과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새로 구한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큰 창문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 산책하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순이에게는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넓은 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죠. 아주머니, 이제 다 옮겼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병석이의 영정사진도 새 장식장에 조심스레 모셨습니다. 창가에는 선인장을 놓았고요. 고마워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떠나고 순이는 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죠. 순이는 새로 산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바깥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훈이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한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엄마 집에 갔는데 비어있던데. 응, 어제 이사했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왜 말도 없이 그러세요? 적어도 저한테는 알려주셨어야죠. 지훈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려줘봤자 내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엄마, 지금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지훈아,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나 좀 내버려둬. 이제 엄마도 자기 삶을 살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데. 순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신을 항상 의존적인 존재로만 보는 아들의 시선이 이제는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난 60살이야. 아직 죽기까지 멀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이는 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옷을 넣고 부엌용품을 정리하고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배치했습니다.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죠. 다음 날 순이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30년간 똑같은 스타일로 유지해온 머리를 바꿔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젊은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관리하기 편하게요. 숏커트는 어떠세요? 요즘 중년 여성분들께 인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짧아진 머리가 얼굴을 더 젊어 보이게 했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시작이로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문방구에 들렀어요. 작은 수첩과 예쁜 펜을 샀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기로 했거든요. 원룸에 도착해서 순이는 테이블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주도 여행 가기, 피아노 배우기, 봉사활동하기, 수영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순이에게는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훈이를 키우느라, 그리고 지훈이 결혼 후에도 계속 아들을 위해 살아오느라 자신의 꿈은 미뤄두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순이의 새로운 삶은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에서 산책하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도 생겼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든 자신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응, 무슨 일이니? 순이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지훈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집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2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순이는 말없이 지훈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전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지훈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예전의 순이라면 지체 없이 알았어. 엄마가 줄게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순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저축한 돈은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었죠. 지훈아, 엄마가 전부 다 줄 수는 없어. 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1,000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꼭 갚아야 해. 네, 1,000만 원이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에게 뭔가를 거절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훈아, 예전에는 내가 너를 너무 과보호했어. 그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순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보렴. 넌 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지훈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언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내일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바로 보내줄게.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이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경제적인 도움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이제 너희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간이란다.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처음 듣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을 겁니다. 지수는 잘 지내니? 순이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지훈이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너희 둘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영원히 너희를 도울 수 없어. 통화를 마친 후 순이는 베란다에 나가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웠지만 결국 지훈이는 자립하지 못한 어른이 되었죠. 그건 순이의 과보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순이는 약속대로 지훈이에게 1,000만 원을 보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자신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돈을 보낸 후 순이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돈 보냈다.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그리고 이제 너희 생활은 너희가 책임져야 해. 이것이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야. 지훈이에게서는 간단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만 왔어요.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단을 내린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순이의 변화된 태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동안 버킷리스트에 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피아노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배우는 피아노는 쉽지 않았지만 한 음 한 음 연습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같은 반에서 만난 김영자 씨와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죠. 나도 남편 돌아가신 후에 아들한테만 매달렸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이 한 번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걸.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구나 하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 만난 친구였지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니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한 달 후 순이는 영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이 모두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지훈이를 키우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행 전날 갑자기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왜? 순이가 물었어요. 좀 뵙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식사라도 같이 해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아들을 만나러 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죠. 미안하다. 내일은 안 돼. 여행 가거든. 순이가 말했어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제주도.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 엄마가 혼자 여행을 다녀요? 지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나도 내 삶을 즐기려고 해. 너도 너의 삶을 살고.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순이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창가의 선인장에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동안 선인장이 잘 지낼 수 있도록요. 그런데 무언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선인장 꼭대기에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 꽃이 피려나 보네. 순이는 선인장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10년 넘게 키웠지만 한 번도 꽃을 피운 적이 없던 선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꽃을 피우려고 하다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꽃을 피울 차례인가 보네. 순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훈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순이도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제주도의 봄은 화려했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들판을 뒤덮고 곳곳에 피어난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순이와 영자는 렌터카를 빌려 섬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름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3일을 보냈어요. 순이 씨, 우리 참 잘 왔어요. 영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린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에요. 순이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요. 어디요? 설악산도 가보고 싶고 통영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순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우와, 순이 씨 대단하네요. 저는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무서워 죽겠던데. 저도 무섭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 몇 번이나 더 기회가 있겠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순이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선인장의 꽃봉오리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고 분홍빛이 도는 꽃이 선인장 가시 사이에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도 참 오래 참았구나. 날이 더 따뜻해지자 순이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처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실버 수영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섭고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수영 후에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2달이 흘렀어요. 지훈이에게서는 간간히 문자가 왔지만 순이는 더 이상 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안부를 물어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이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갑자기 웬일이니?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순이는 지훈이를 안으로 맞이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창가에는 선인장이 예쁜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죠. 와, 선인장에 꽃이 폈네요. 지훈이가 놀라 말했어요. 그러게, 10년 만에 처음이야. 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책상 위에 피아노 교재, 작은 꽃병에 꽂힌 들꽃까지 순이의 새로운 삶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지훈이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순이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예쁘구나. 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지훈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순이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게 뭐니? 순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린 돈이요. 갚으러 왔어요. 지훈이가 조금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지훈이는 빌린 돈을 갚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마련한 거니? 순이가 물었어요. 초과 근무를 좀 했어요. 그리고 지수도 파트타임을 시작했고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우리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더라고요. 순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드디어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사실 미안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해.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과보호했어. 내가 스스로 서지 못하게 했던 거지. 지훈이와 순이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지훈이는 최근 자신과 지수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 하고 경제적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대요. 물론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죠. 엄마, 전 이제 엄마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돌아간 후 순이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창가의 선인장이 화사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가시투성이 선인장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순이의 인생도 이제야 진정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봄바람이 창을 통해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이제 내 마음은 따뜻하다.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위해 살아온 30년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순이는 버킷리스트가 적힌 수첩을 펼쳤어요. 다음 목표는 외국어 배우기였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일본어 교실에 다니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에는 맑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선인장처럼 인생의 가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은 자신을 위한 것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창밖으로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자유를. 그것은 30년간의 희생 끝에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